두 번째 필수 비타민 꺼내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준법 의식, 법을 지키려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배웠고요. 또 하나 우리가 뽑은 대표들이 정말 제대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나의 권리, 우리들의 권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지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이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 필수 비타민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말 다양한 인권 침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 인권 침해 문제는 나랑은 관련이 없어. 나는 안 겪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는 동떨어진 문제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인권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오늘은 이 인권 문제들 중에서 첫 번째, 사회적 소수자가 차별받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사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차별을 받아도 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차별받아야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차별을 심각하게 받고 있죠. 이 사회적 소수자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지부터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회적 소수자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등을 이유로, 여기에서 신체적 특징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부색, 인종이라던가 아니면 남녀, 성별 또는 장애 여부, 이런 것들이 신체적 특징에 해당되겠죠. 문화적 특징은 내가 믿는 종교라던가 혹은 나의 개인적인 성적 취향, 이런 것 등이 문화적 특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신체적 특징 또는 문화적 특징 등을 이유로 다른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소외 그리고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장애를 가졌다라는 신체적인 특징을 이유로 소외를 받고 있는 장애인 분들도 계시고요. 이주 외국인 노동자들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또 소수자에 해당되죠. 노인이라던가 여성 등등이 바로 사회적 소수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일단 내신 시험을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 이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소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 사회적 소수자는 말 그대로 소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적은 인원,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요, 수적으로 정말 적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집단의 크기가 작아, 구성원들이 적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바로 권력의 열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사회적 소수자 기준이기도 합니다. 다시, 구성원의 수가 적어서 소수자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영향력,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힘의 크기가 어떻다? 작다. 즉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사회적 소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인종차별이 굉장히 극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라를 생각해 보면 그 나라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흑인이었어요. 정말 일부 소수만 백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지배적인 집단, 지배 집단은 누구였나요? 바로 백인이었어요. 수적으로 굉장히 적은 수에 해당되는 백인들이었지만 흑인들 대다수를 지배하는 지배 집단으로 지배 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힘의 크기가 적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어야 돼요.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대상이 되는,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 말까지는 기억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이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은요, 스스로 그들이 내가 지금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구나 라는 걸 느낄 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불러요. 스스로 내가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구나, 내가 이 집단의 구성원이구나 라는 점을 느낄 때 우리는 그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집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그냥 참고로 그냥 흘려 들어도 좋아요. 근데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스스로 그들이 내가 차별받고 있는 집단에 속해 있구나 라는 그 구성원이라는 걸 느껴야 한다는 점이 포인트다.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사회적 소수자는 수가 적은 사람들을 의미하나요? 아니죠. 수가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영향력이 작은, 권력을 적게 가진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른다고 했죠. 두 번째 질문, 사회적 소수자는 고정적인가요? 한 번 사회적 소수자면 영원한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사람은 평생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회적 소수자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다쳤어요. 결국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충분히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다른 나라에서 살아간다면 그 나라에서는 내가 사회적 소수자일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누구든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언제든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사회적 소수자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 소수자를, 어떤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르는지 기준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사회적 소수자들이 심각하게 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들이 뉴스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참 보면은 굉장히 이러한 상황이 부당한 상황이라는 것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러한 차별 문제의 원인은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편견도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편견을 갖고 바라보지 않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아닙니다. 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될 소중한 사람들이다. 누구나 존엄한 존재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겠죠. 타인의 인권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노력,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시험에서는 이제 개인적 해결 방안으로 대표적으로 이런 키워드들이 언급되겠죠. 태도, 자세, 우리들의 생각, 의식, 가치관 이런 것 등을 바꿔나가려는 노력, 이게 바로 개인적인 노력 방안이겠죠. 한편 사회적 소수자 차별을 막으려는 정책이라던가 법률, 제도 이런 것 등을 국가가 마련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회적인 해결 방안도 필요하겠죠. 선생님이 방금 언급한 키워드,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을 갖추려는 노력은 바로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겠죠. 그리고 이 적극적인 우대 조치, 예를 들면 이 적극적 우대 조치는 뭐냐면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받는 집단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조치를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의 일할 권리를 존중해주기 위해서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갖춘다거나, 또는 각 대학별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전형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우대 조치, 사회적인 해결 방안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